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글로벌 ETF 시장의 동향을 짚어드립니다. 저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윤재홍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동향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미국 국채 10년물은 주간 단위로 1.14bp 정도 소폭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30년 입찰에서 수요가 확인됐다라는 부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미국 국채 입찰이 3건 있었어요.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이제 국채 입찰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 잠깐만 좀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국채 입찰 말 그대로 이 미국 정부가 채권을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파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입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채권이 잘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입찰이 부진하게 되면 이 시장 금리가 튀어오르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 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입찰을 잘 봐야 된다는 부분 좀 말씀을 꼭 강조해서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10년물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부진했습니다. WI 금리 대비해서 조금은 이제 높게 책정이 됐어요. 발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수요가 부진한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었었는데요. 30년물 입찰에서는 오히려 이 시장 금리 대비 소폭 하락해서 이제 금리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확인이 됐다. 다시 말해서 채권 가격이 조금은 올라갈, 다시 말해 금리가 조금은 떨어질 요인이 있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장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보였죠. 지난주에 어떤 미국 고용 지표도 조금은 이제 낮게 나왔고 부정적으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트했던 미국 고용 시장이 조금은 완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 여기에 더해서 국채 입찰까지도 어느 정도 수요가 확인이 되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이 사이즈별로 전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별로 어떤 성장, 가치 그리고 전반 어떤 것들이 올랐나라는 부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좀 전반적으로 좀 가치주들이 조금은 이제 더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 중형주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 물론 이제 대형주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좀 더 중형주가 탄력을 받았구나라는 부분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신고가 종목입니다. 신고가 종목 지금 계속해서 숫자 기준으로는 회복을 조금 보이고 있고요. 좀 세부 내역들 좀 뜯어볼게요.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이 신고가 종목들 중에서 이 상승률 상위를 유형별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섹터 산업 내에서는 이 은강주라든가 혹은 글로벌 해운주 혹은 금강주 이런 식으로 어떤 채굴이라든가 혹은 해운 관련된 ETF들이 신고가를 찍으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 이외에도 어떤 유틸리티라든가 혹은 은행 관련된 ETF들도 신고가에 좀 이름을 올렸습니다. 좀 테마 부분 좀 내려와 보면 유니버스 종목 중에 하나예요. 미국 전통 제조업 테마 그리고 수자원, 인프라 이런 인프라 관련된 ETF들이 좀 다수 올랐고요. 이외에도 이제 우라늄 역시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마지막은 이 개별 국가인데 개별 국가 단위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신고가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요. 일부 이제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좀 강하게 나오면서 증시 역시도 강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에 다소 포함이 됐다라는 부분 정리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특징 ETF입니다. 다우 전통 제조업 그리고 유틸리티 제조업 전력 요 세 개를 하나로 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중국 고배당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다우 살펴볼게요. 자, 화요일 시장에서 조금은 이제 밀리긴 했지만 다우 8거래일 연속 상승을 좀 이어가면서 상대적으로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대비해서도 주간 단위로도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좀 시계열을 좀 넓혀서 좀 살펴보게 되면 조금은 이제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는 이 주황색 선은 S&P 500과 비교해서 다우 지수의 상대 강도를 나타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0 위에 검정색 선 위에 올라가면 다우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리고 검정색 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우가 S&P 500 대비 상대적으로 약했다라는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어떤 대형 성장 전반 대비해서 다우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이 최근 10년 내 최대치다. 정말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약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가치주 지수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제 계속 약했던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조금은 움직이려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유니버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전통 제조업 테마고요. 산업 내에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소형주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금리가 조금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그래서 지금 뭐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를 지금 아직 재차 경신을 하고 있진 못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전통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월간 유니버스 자료에 또 자세한 내용 또 나와 있으니까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유틸리티 섹터입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부진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가 흐름, 그리고 주황색 배경으로 나타나는 것이 누적 자금 부분인데 자금도 최근 들어서 조금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주가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지금 가장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입니다. AI라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전력 수요 외에도 AI가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전력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도 좀 관심이 많아진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당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이 유틸리티 섹터 역시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들어서 어떤 유틸리티 내에서 어떤 하부 산업들이 좀 굉장히 강했나 라는 부분들 좀 찍어보면 어떤 이제 넥스테라 에너지라든가 혹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같은 이 전기 공급업체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유틸리티의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력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 자금 유입 굉장히 꾸준하게 좀 2024년 2월 이후로 굉장히 자금 유입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주가도 소폭 조정 이후에 다시금 52주 신고가를 치고 나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중국 고배당입니다.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예요. 지금 주가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 굉장히 좀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덕분인지 이제 중국 고배당 ETF 역시도 굉장히 좀 강하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 어떤 기술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지만 이 중국 고배당 ETF 같은 경우는 어떤 중국 국유 기업이라든가 이런 전통 산업들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좀 더 강하게 탄력받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자금도 중간에 한번 탁 빠진 모습 볼 수가 있지만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 역시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주간 요약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이제 고용지표 둔화라는 걸 좀 정리를 했는데요. 어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고용지표가 조금은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물론 이제 일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추이는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고용지표 둔화가 되면서 금리가 조금은 우려가 완화가 됐다. 그 덕분에 시장 자체도 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모습 볼 수 있었다라는 거 정리하면서 이번 주 윤 선생 ETF 교실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 선생이었습니다.